네, 150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명풍수의 천동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월에 해야 될 것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남은 3월 단 하루가 남았다라고 해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했으니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역에 보게 되면은요, 발분망식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봄의 시기는요, 성장하는 나무의 시기인 거고,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한 목의 기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운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니, 여러분들의 공간,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을 다 잘 돌아보시면서 잘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주조, 문은 대문, 현관이고요. 주인이 거처하는 안방, 침실을 말하고요. 조, 부엌, 옛날 말로는 정지라고 하죠. 불을 쓰는 이 부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공간부터 우리가 잘 살피고 이 세 공간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들의 그 공간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문에서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해야 되죠? 바로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이런 신발들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죠. 겨우내 잘 신었던 신발들, 봄에는 신기 어려운 신발들도 이제 잘 정리를 하시고, 해가 넘어가서 내년에는 안 신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또 올해 눈도 참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신발장 안도 눈이 녹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가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기 전에 지금 싹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봄날의 좋은 기운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이러한 원리를 본받아서 사람 역시나 자신의 삶을 밝혀나간다 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어찌 보면 신발 치우는 거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관풍수 검색하시면 수도 없이 다 얘기하고 있고 AI 영상들도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AI 아는 내용, 이게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삶에 적용하시는 것이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발을 정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운의 시작점을 정리한다라는 차원으로서 신발을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풍수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현관도 예쁘게 꾸미고 싶으셔가지고 현관 바닥 타일을 갈기는 좀 그러니까 매트라든지 발깔개를 깔아두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뭔가를 하나 깔아두게 되면은 그 밑에는 무조건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묵혀져 있던 먼지들, 그것도 한번 들춰내가지고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주인이 거처하는 공간, 집안에 주인이 자는 침실을 말한다 라는 거죠. 자, 침실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침대죠. 침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한 공간에서 가만히 우리가 땅의 기운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 바닥 면이 있으면은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겠죠? 근데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침대가 중요한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 침대 밑에 뭔가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그 땅의 기운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침대 매치를 깔끔하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침실이 좀 크신 분들, 공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직접 현장 갔을 때 의뢰인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께서 이제 게임 좋아하시다 보니까 안방에서 누웠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게임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컴퓨터 놓을 자리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이 침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잠만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가능한 한 그런 가전기기 방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고 정말 나는 컴퓨터 없이는 안 되라고 한다면은 안방에 두시든 머리맡에 두시든 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좀 제대로 된 잠을 자고 진짜 제대로 이런 공간의 기운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은 그런 가전기기들을 두는 것은 조금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바꾸라 해도 바꾸기 어려운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잠옷일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입는 홈웨어 혹은 오래된 잠옷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집안에서 내가 계속 입고 편하게 입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마치 나의 애착 옷처럼 되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차고 또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됐죠. 낡고 떨어지고 밥 먹다 흘린 국물, 기름이 튀어서 진 얼룩, 그게 남아있으면요, 그냥 깨끗하게 보내주십시오. 어디로요? 휴지통 혹은 헌 수거함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옷 맞아 드리시고요.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내가 계속 뭔가 겨우내 잠자리가 뒤숭숭했다라고 한다면 침대 위치도 살짝 조금씩 바꿔보면서 여러분들 편안한 잠자리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직접 풍수 컨설팅을 갔을 때 안방에 보면은 눈 뜨자마자 일어났을 때 바로 거울이 마주하게 놓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울은 다른 곳으로 치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주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주방에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양념통입니다. 양념통. 옛날에 공자님께서는 뭐 어떤 도덕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정말 거시적인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말씀을 남겨놓은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정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고 회 역시나 예쁘게 썰어져 있는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설령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정갈하게 탁탁탁탁 잘 잘라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갈하게 잘 잘라져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구든 그 원재료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전에 이미 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양념통 자체를 우리가 먹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양념통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좀 낡은 양념통들 혹은 양념통 안에서 좀 오래도록 있는 것들 무심코 그냥 쓰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양념통이 이제 잘 보이게 돼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보이지 않게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쓰다 보면은 이게 6개월, 1년 그냥 써버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 번씩 주방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양념통 한번 잘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양념통 한번 싹 교체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싹 교체하면은 마치 주방이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테니까 요번 봄 오기 전에는 양념통도 한번 교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에 계신 분이 이제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주요하게 고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방배치를 하면 좋을지 이런 비대면으로 풍수 인테리어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족끼리 더 잘 지낼 수 있고 우리 아이 공부 더 잘할 수 있는지 풍수 팁이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컨설팅을 통해서 가구 배치, 이런 집에 대한 분석, 모든 거 색깔부터 해가지고 거울 모양까지 다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입주한 이후에는 우리가 진짜 가족끼리 잘 되고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풍수 꿀팁은요, 집을 잘 완벽하게 해가지고 입주했다면은 그 이후에는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보듬어주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와 같은 이 공간과 서로 교감할 줄 아는 거, 그 두 가지만 딱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의 글자 바로 쓸 용자입니다. 쓰고 활용하고 실행한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글자죠. 이제 3월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글자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면서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딱 이 글자가 확 떠올랐습니다. 이 쓰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잘 써야 되는데요,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순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소유하고 있는 물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라고 능동적으로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설문해제라고 하는 그 고서에 보게 되면은 이 쓸용자라고 하는 것이 잘 시행을 한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쓸용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거라고 해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직 와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면 될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돈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돈은 물과도 같기 때문에 항상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순환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나한테 들어온 것을 다시 또 내보내야겠죠. 내보낼 때 무의미하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잘 돌아오고 또다시 더 많은 그런 재물들을 끌고 모을 수 있도록 잘 써야 됩니다.
그렇게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다 써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써야 됩니다. 미래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교육이든 책이든 그런 경험에 대한 것으로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난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갖고 싶은 물건이라든지 먹고 싶은 것들은 많이 먹고 또 항상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자 하지만은 그 이외에 뭔가 경험을 위한 소비, 뭔가 좋은 전시라든지 혹은 좋은 책이라든지 좋은 강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돈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이, 그런 거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은요, 사실요, 이렇게 여유 하지만은 진짜 여유가 없다면은 우리는 밥이든 물건이든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잘 돌아보게 되면은 무심코 그냥 과식했던 음식들, 무심코 그냥 사고 싶어서 썼던 물건들, 그거 하나만 줄이더라도 의미 있는 책 한 권 살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전시회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돈의 씀에 대해서 3월에 한번 잘 실천을 해보시고 내가 이번 달에 진짜 의미 있는 거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고, 자, 그리고 이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돈을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잘 보관한다는 거 바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죠. 집안에 금고가 없으신 분들은 금고 집안에 크게 맞춰서 두셔가지고 항상 집안에 돈 그릇이 있도록 구비하시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그 지갑도 수시로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고 하면서 많은 금전은 많은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공간에 어떻게 용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쓰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제대로 쓰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집 전체에 우선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집 전체가 잘 쓰이기 위해서는요, 집안에 의미가 없는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즉, 뭔가 불필요하게 쌓아놓은 공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지 못했던 공간,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평상시에도 늘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죠. 이런 불필요한 공간들, 그리고 그 불필요한 공간 속에는 항상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물건들이 제대로 쓸모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달에 지켜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간혹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혹은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설령 여러분들이 지내는 공간이 작다고 해도 분명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100%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요, 분명 쓸모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집안에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내의 공간, 남편의 공간, 자녀의 공간, 이것들이 다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그 집안 전체에 좋은 운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풍수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시간의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사실 이 시간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풍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항상 고객분들의 그런 중요한 시간을 보존해주고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건데요. 우리는요, 부자든 거지든 간에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사용하는 건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부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더 나은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24시간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활용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제 하루를 통제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요, 만약에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는 분들은 아침에 딱 3가지만 정하십시오. 내가 딱 3가지. 그리고 이 3가지는 무조건 지키고 정말로 너무 막 어떤 크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그것들로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계속 매일매일 설정을 하시면은 시간의 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쓰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뭔가 내가 나태해지고 싶을 때, 게을러지고 싶을 때, 뭔가 시간을 죽이고 싶을 때 그냥 쉽게 부르는 동네 친구 불러가지고 술 먹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여버리는데요. 뭐 물론 친구와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늘어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쓰임이 결국 내 삶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3월 달에는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용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하니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요, 이렇게 쌍방향의 그런 친구로서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방향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이성으로서의 그런 호감을 가지는 관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지혜라든지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스승과의 관계도 같은 거니까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분, 그거는 책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강의 속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설정을 하셔서 관계를 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으로도 이 3월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노트든 메모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3월 1일부터는 당장 종이 한 장 마련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시간이 되신 분들은 100번을 써보시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10번 혹은 5번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이걸 한 달 내내 꾸준히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은 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게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은 것들을 저희 인터넷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인증샷도 남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하시면은 분명 삶도 더 나아지실 거고 또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전하는 그 3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참 뻔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시금불식 물사야 지내라는 뜻인데요, 때때로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를 통해서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마음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고 이런 나쁜 말들도 털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말 3가지를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바꿀 수 있을지도 그 해답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 첫 번째는요, 바로 어차피 안 돼 라는 겁니다. 이 어차피 안 돼라고 하는 말은요, 뭐죠? 바로 기회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 날을 앞두고 있는 99세 노인에게요, 2가지를 제시해 보는 거죠. 당장 10년을 더 살 수 있을지랑 혹은 1000억을 선택을 할지랑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10년 더 산다고 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거,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는 거, 어차피 안 돼, 즉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귀찮아서 혹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냥 어차피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지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주역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죠. 궁죽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있습니다. 궁하게 되면은 변하게 되고요, 변하고자 하면은 통하게 되고요, 통하게 됐을 때 이것이 쭉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조금은 뭔가 궁한 마음으로써 내가 삶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어차피 안 되라는 말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바로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인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어떤 상황이 어그러졌을 때 그것 자체가 모두 다 상대편에게 그런 잘못을 씌우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고 어떤 책임 소재를 나누는 거 정말로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은 구차하기도 하고요. 절대로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욕심인 거죠. 욕심이 가득해 하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화를 내버리게 되는 거고, 화를 내면은요, 여러분들 화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을 아십니까?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눈빛 자체가 절대 깊지가 않습니다. 즉 눈빛이 깊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의 깊이 자체도 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눈빛이 깊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자신의 욕망 그리고 상대의 잘못 바로 드러나는 1차원적인 거에만 바로바로 휘둘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눈빛 자체가 항상 화가 가득하고 깊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너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뭔가 책임을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을 한 것은 없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 내 욕심 때문인 것은 아닌지를 한번 더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내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자포자기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쓴 두 번째 책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입에서는 서민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그렇지 못해도 내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나는 계속 서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녀가 그 이 생각의 장벽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로써 장벽을 쳐버리는 분들이 참 많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서민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고난 그 가정 환경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있고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점만큼은 절대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래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더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대부분 내가 원래 그래 하고 자포자기 하면서도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배 아파하고요. 그리고 그 배 아파하는 그 심리의 기저에는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이런 마음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의 삶을 안본지족하면서 사시는 분들 같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사실 그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렵고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나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을 잘 성취하셔가지고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내가 원래 그래 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게 바꿔볼 수 있냐라는 건데요, 우선 이 어차피 안 돼라는 말 대신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 바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즉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요, 종종 제가 쌓이는 제 책을 들고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곤 하는데요, 그때 제가 책을 보통 주는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손을 들고 책을 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누군가는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손을 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높이 샀기 때문에 제가 책을 잘 드리곤 하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든 사람에게는 그 책 무조건 어떤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너 때문이야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내 책임은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내 수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 어떤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사전에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건 없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작은 그 상황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밖에서 벗어나서 더 거시적으로 품는 마음으로 대승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뭔가 상황도 발전이 되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책임 소재 탓만 하고 있게 되면은요 결국 똑같이 다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래 그래 대신에 무슨 말을 하면 좋냐 라고 하면은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가지고 아무리 진짜 명당을 찾고 명당 구조로 해서 잘 만들어서 집을 탁 해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그 명당의 운에 맞는 그런 그릇을 가진 분이라야 진짜 발복을 받고 잘 될 수 있지. 진짜 조그만한 진짜 간장종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면요 절대로 그 복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공간에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운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를 믿고 운이 커지도록 해야 그래야 진짜 내 운이 커지고 삶이 바뀔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 놓여 있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말 대신에 세 가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언제나 행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